테마를 타고 가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꿈틀거리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만큼 각 섹터별로 뉴스와 실적을 더 따져봐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지나갔고 지금 시점에서는 각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쪽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겠죠. 저희 시간 통해서 종목 이야기 더 깊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오늘 특징주 점검을 하면서 AS까지 같이 되는 종목이에요. CJ 프레시웨이인데요. 말씀 주셨던 목표 주가 43,000원을 돌파했습니다. 4월 6일에 말씀을 주셨고 정말 단기간 안에 목표가를 돌파했어요. 뭐 식음료 쪽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바가 있었는데 이 종목 AS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AS는 됐고요. 네, 그냥 잘 갖고 가시죠. 뭐 계속 보유로. 네, 잘 싸게 사셨으면 계속 보유. 하지만 조금 어정쩡하게 샀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정리하셨다가 다시 눌림목에서 재매수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리오프닝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어디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찾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한 변화로 보여진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속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요즘 시장에서 좀 먹거리가 판을 치면서 일부 종목에선 이익 실현 나왔다가 또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가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실 CJ 프레시웨이는 그런 테마성 이슈보다는 조금은 더 뚝심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골프 쪽이 될 것 같아요. 오늘장 뭐 VC가 13% 정도 올라가고 그 밖에 골프 의류 관련한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요즘 뭐 풀부킹이라고 하잖아요. 골프장 네. 같은 경우도 골프 쪽도 골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저 아니고요. 그건 다른 김민수고요. 아, 네, 그래요? 저는 골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네. 몇 년 전에 골프 의류 주목해야 된다라고 대표님이 막 엄청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서 예, 그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떠들었나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산업이 커지니까 네. 거기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뭐 선수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뭐 면허도파 뭐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서 특히 가장 고민이었던 게 골프가 리오프닝의 수혜일까 아닐까라는 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그분들의 대답은 수혜랍니다. 당연히 수혜지 뭐 이렇게 얘기나 하더라고요. 그만큼 원래도 많이 쳤었는데 네. 그렇죠. 그동안 필드로 나갈 때 뭐 제한이 있었다면서요. 네, 제한이 있었던 부분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마음껏 나가서 푸른 잔디와 함께 공과 함께 뛰논다. 이거는 뭐 어린 아이들이 아니죠.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수혜다란 쪽이고 거기다가 예약도 힘들다면서요. 요즘엔 예약 힘들고 뭐 피라고 그러네 그린피 가격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수혜 종목들은 훨씬 더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약이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골프존의 작년 실적들 생각보다 잘 나왔었고 그에 버금가는 올해 확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골프존이 제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다가 나오는 추가적인 변화 특히 의류업체라든가 또 VC 이런 쪽은 거리 측정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쪽도 원래 본업은 그쪽이 아니었는데 적용을 시켜서 또 다른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추가 여력은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골프존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변하는 관점들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골프존도 있고 흔히 말해서 장비빨이 세울 수 있는 장비 관련한 업체들도 있고 의류주도 있고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골프존에 골프 쪽의 대장이니까 사실 이쪽을 주목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문화나 소비 행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도 저희가 늘 추적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자, 특징주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DYPNF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찍었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분체 이송과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야 저희 뭐 많이 접하는 이름이니까 근데 분체 이송 이게 뭐예요? 네, 분신술을 보여주는 거죠. 슉슉.
예, 그겁니다. 네. 다 됐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모건스탠리가 지분을 한 6% 갖고 있다는 것도 이 회사가 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뭐 단어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DYPN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재료가 그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을 할 때 그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눌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이나 어떤 공기의 압력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게 하는 액체나 뭐 어떤 가루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변화로 끌어가는 회사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정별로 맞게 그러니까 하나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A에서 B로 갈 때 여기에는 또 관이 두 개가 있어서 이 물질을 합쳐야 돼. 그러면 빠르게 합쳐서 거기서 뭐 믹싱까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다라는 쪽에서 어떤 역할과 함께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변화들도 꾸준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하는 뭐 공기 이동이라든가 게다가 또 저장이나 블렌딩 블렌딩은 여기서도 블렌딩이 나오네요. 뭐 술이 아닙니다. 네, 이런 쪽도 나오고 있고 또 배양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고 하게 되면은 이런 전반적인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나오는 대용량까지도 다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또 관련된 산업과 함께 할 일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분체 이송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어요. 그럼 네. 이 업체가 전방 산업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섹터를 한번 추적해서 잘 가는지 이걸 봐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디 많이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화학 섹터? 그렇죠. 지금 나오는 네. 게 보여집니다. 뭐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서 많이 쓸 거고요. 그만큼 또 약간 유해 물질인데 또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이송하는 게 나올 거고 그밖에 발전 쪽, 뭐 광물 쪽 같은 경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광물이 아직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앞으로 변화와 함께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또 요즘에 공급 이슈가 또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를 또 잘 어떤 이송하고 하는 시스템적인 변화들이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석유화학부터 또 플랜트 요즘에 또 바이오까지 이런 쪽까지 앞에 회사들의 지금 납품했던 경험도 있고 네. 여기서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약간 경기 민감 성격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트렌드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석유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석유화학 쪽도 계속 또 플랜트에 대해서 증설하고 또 어떤 장비를 또 도입할 거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까지 오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까지 2차 전지 쪽에서 아마 영역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또 같이 믹싱하면서 나오는 부분까지 진출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영역의 확장도 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실적이 작년 부분까지 좀 부진했지만 리오프닝 시대와 함께 다시 변화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DYPNF 기억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라인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4월 시작하면서 살짝 고개 들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적 흐름들과 같이 연동해서 보게 되면 작년까지 실적 안 좋았던 부분들이 왜 그랬냐면은 할 수가 없었죠. 다 손을 놓고 있는 어떤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그래서 발주가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변화가 매출과 이익이 변할 수 있는 구조로 나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내년 같은 경우가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3,900억인데 뭐 비싸다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수주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충분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DYPNF 저희 기억하면서 첫 번째 종목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 보신다고요? 네, 지금 기준으로는 목표가 일단 주봉의 패턴을 보다 보니까 약 한 45,000원대 전고점대 부분과 같이 연결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일단 봐도 되겠다. 특히 이런 회사는 수주 얘기를 조금씩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손절가는 한 33,000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000원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항상 김인수 대표님과 할 때는 생소한 시스템이나 생소한 절차, 생소한 사업부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보라TR.
리오프닝 수의 또 다른 카테고리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보라티알 식자재 수입 유통. 우리가 아는 파스타, 올리브 오일, 토마토 소스 이런 가공식품 등의 유통인데 결국에는 이쪽도 뭐 인플레 수혜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엮이는 느낌이네요.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이 사람이 들고 왔나 생각하실까봐 좀 걱정됐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왜 이렇게 오르냐. 그러니까 오늘 10% 넘게 올라가죠. 예, 들어서 조금만 기다리지 아니면 하루 먼저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모셨어야 되네요. 네, 원고도 어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보라티알이 주가가 움직이는 단계를 봤을 때 일단 그만큼의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런 식자재 수입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파스타, 올리브 오일, 토마토 베이스 이런 여러 가지 배고프네요 아침부터. 네, 이런 게 지금 유통하는데 직접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40여 개 쪽에서 국가에서 가져와서 한 720여 가지 수입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수입 회사가 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런 회사들이 요즘에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또 음식료다 보니까 다 오르겠죠. 국물 가격들이 올라서 그걸 반영해서 유통도 그대로 하기 시작하게 되면 판가는 적절하게 이전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그 기존부터 갖고 있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다만 운영 비용 이런 건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부담이 됐다가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운임 비용이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운임 비용 때문에 고생했던 회사들, 뭐 경동나비엔이라든가 또 뭐 한솔재지 이런 쪽도 조금씩 위축해서 번화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럴 가능성도 올해 물류 비용이 낮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효과로 또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다 아는 리오프닝 수혜입니다. 결국에는 리오프닝 하게 되면 외식을 하게 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쪽이 더 수혜를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 회사가 공급하는 회사들을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CJ 프레시웨이, 또 신세계 푸드, 그리고 또 각종 호텔, 레스토랑 뭐 주르륵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더 잘 나간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또 각종 들어가고 있는 프랜차이즈업 쪽에서도 이를 또 소화를 해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른 가격에서 그대로 또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리오프닝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신규 사업도 HMR을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이쪽은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냈던 부분들이지만 네. 그래도 없던 부분에서 새롭게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HMR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참 배달 음식 많이 먹었었죠. 배달 음식 때문에 약간 그 배달 음식의 약간 자극적인 맛 이런 거보다 오히려 지금 그냥 뭔가 따뜻하게 해서 먹은 이런 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으면은 HMR, 뭐 밀키트 이런 것도 계속 또 다시 두 번째로 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음식료 업종의 한 섹터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라티알 더 관심이 가네요. 다만 오늘 이게 급등해서 관심이 가는 건지 마음을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부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실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가 짚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실적을 기반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도. 네, 가격은 오늘 급등으로 여러 가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올해까지 해서 나오는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는 지금 변화가 영업이익 한 70억대 그러니까 즉 80% 이상 성장에 대한 변화를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높겠죠. 그래서 꾸준히 보시게 되면 이런 단순하게 수입 업체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트렌드가 변화가 되면서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확장되는 음식료 업체의 한쪽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은 하지만 어제까지는 시총이 1,000억이 안 됐습니다. 네. 1,000억대로 올라오는 상황들 쪽에서 음식료 업체 치고는 꾸준한 성장세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 급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16,000원대 밑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8,000원대 정도까지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손절가는 아직까지는 한 14,000원대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요즘엔 과거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이쪽도 음식료야? 라고 하면서 재평가 되는 종목들이 많죠. 맞아요. 이런 변화들을
한번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탕 가격 올라가면서 뭐 대한제당, 삼양사 이런 거 관심 받고 또 오늘 커피값 얘기 나오면서 한국 맥널티 이런 종목들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하나의 모멘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종목과는 살짝 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보라티알에 대해서 얘기 주셨어요. 한 목표가 18,000원 선 보신다 말씀 주셨고 손절 라인은 14,000원 정도로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 라인 살짝 저희에게 전해주신 가격에서 좀 수정을 해주셨으니까 방송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AS 하나만 할게요. LX 인터내셔널이요. 지금 오늘장에선 약보합, 강보합 오가고 있습니다만 최고가 기준 수익률 한 10% 정도 달합니다. 이 종목 AS 뭐 지속 보유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하시지 왜 또 중간 끝날 때. 네, 아무튼,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빨리 달렸군요. 네. 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도 그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는 종목이 어디냐라고 계속 찾는 게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LX 인터내셔널도 상사 입장 쪽에서 꾸준하게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물류 쪽 얘기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추가 레벨업은 더 시도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조금은 우리가 생소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시세가 나고 있는 내용들도 점검을 해봤어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김인수의 잠금해제 검색하시면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애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레몬리서치 김인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